바로 어제 러시아의 달 탐사선이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인들에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러시아 달 탐사선이 파괴된 후 푸틴이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한국이 푸틴의 파격 제안에 어떻게 대답할지가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물론이고 주요 기관들까지 이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의 예상 못한 답변에 러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동시에 전 세계인들은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47년 만에 달 탐사선을 실은 로켓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달을 연구하기 위해서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우주 강대국 타이틀을 지켜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달 탐사선 루나 25를 실은 소유스 2.1B 로켓이 이날 러시아 극동 지방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루나 25 비행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오는 23일 달 남극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도도 지난달 14일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를 발사했으며 루나 25와 비슷한 시기에 달 남극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두 나라가 달 남극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러시아는 한국의 우주 기술을 무시했고 인도는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세계 최강의 우주 강대국이라며 신기술을 바탕으로 급부상한 한국의 우주 산업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한국이 21세기 우주 최강국이라 생각한다 라며 한국이 전수해준 모든 기술들을 적용할 것이라 극찬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쏜 루나 25가 착륙하려는 달 남극은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친 지형 때문에 착륙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얼음을 발견하면 로켓 연료와 산소로 전환시키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어 역사적 발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자동차 크기인 루나 25는 착륙 후 1년간 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고 물을 포함한 자원 탐사와 샘플 채취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데 성공한 국가는 미국과 옛소련, 중국뿐이며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러시아가 달 탐사에 나서는 것은 옛소련 시절인 1976년 이후 47년 만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뒤 러시아는 지구 궤도를 벗어난 과학 탐사선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탐사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우주 저술가 비탈리 예고로프는 달에 대한 연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라며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우주 초강대국 타이틀을 거머쥐려는 수많은 국가와의 정치적 경쟁에 가깝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계획해온 이번 달 탐사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의 우주 협력 관계가 거의 모두 단절된 후에 시행됐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발사였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러시아의 달 탐사선이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달의 남극을 조사하기 위해 떠난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가 달 표면에 추락해 완전히 파괴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초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산된 수치와 실제 충격량 변수 간의 편차 때문에 루나 25 우주선이 계산되지 않은 궤도로 진입했고 달 표면에 충돌한 결과 소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스코스모스는 달 착륙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루나 25에 이상이 발생했다면서 궤도 진입 명령을 내렸으나 작업 중 탐사선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 정해진 조건대로 기동하지 못했다라고 전날 밝힌 바 있습니다.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우주 강국을 자부해왔던 러시아로선 대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러시아와 우주 산업을 협력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어진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쏘아올린 인도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우주연구기구는 오후 2시 35분 남부 아드라프라데시주 스리하리코타 우주센터에서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찬드라얀은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라는 뜻인데요. 8월 23일 달 표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인도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인도는 수년 전부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 확신했습니다. 이 소식이 러시아에까지 전해지면서 크렘린궁은 푸틴이 한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며 러시아가 한국과 우주산업협력기관을 만들고 기술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우주 강국 서열 2위에 오른 중국마저 한국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을 만든 주역인 카이릉 융 홍콩 이공대 석좌 교수는 한국 없이 달 탐사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한국과 가장 먼저 손을 잡은 나라가 달 탐사에 성공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한국을 세계 우주 탐사 협력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의 핵심 주도 국가로 선정한 뒤에 한국에 엄청난 파격적인 특혜들을 주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목숨을 걸고 한국과 동맹관계를 맺어 달 탐사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달 탐사 전용 로봇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공개한 달 탐사용 로봇은 달 표면 탐사 전용 소형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태양광을 통한 자체 충전 시스템과 현대차 그룹의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0도 이상에 달하는데 달 표면의 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한 열 관리 및 방사능 차폐 장치, 금속 구동 휠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 적용돼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자동차 그룹은 인류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해 인류 진보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꾸준히 밝혀왔다면서 달 탐사 로봇을 자신있게 공개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뒤에 현대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형 모빌리티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에 현대차 없이는 이제 미국의 나사도 우주 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 우주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 재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우주 산업의 한 획을 그은 스페이스X가 한국에서도 탄생하게 됐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3차례나 성공시키며 전 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받은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누리호의 심장이라 불리는 75톤급 액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제작된 최초의 우주 발사체 엔진으로 영하 180도 극저온과 3300도 초고온을 모두 견딜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이스X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는데요. 한 방에 뒤집어 버리며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신기술 도입으로 짧은 시간 내에 우주산업 수직 계열화에 성공시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서로 모셔가기 바쁜 존재가 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누리호를 포함해 다수의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화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